예, 김경란 검찰개혁 TV. 제가 새해 인사입니다. 저의 새해 인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화위복의 묘미를 제대로 터득합시다. 그래서 전화위복을 스스로 열심히 창출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뭐든지 다 복이 되면 복은 복대로 받고 화도 복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 인생 참 내 마음대로 되겠죠.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인생,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권력 무책임주의 거기에 막혀서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 막혀서 고생했지만 우리가 제각각 유능한 인재로 거듭날 때 저처럼 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양심소신 지키면서 즐겁고 활기찬 생기 있는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 누추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운 인생, 그런 인생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화위복의 묘미를 제대로 터득합시다. 같이 노력하면서 연구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그걸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험을 저만 했던 거 아니고 저 같은 연구를 저만 했던 거 아닐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 전화위복, 국민다운 국민,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끼리 또 의견을 모으면 또 다른 차원의 저기가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론사 및 학보사, 시민단체 및 4개 대학 총학생회와 로스쿨 학생회 등기 우송했던 우편물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사건 처리를 증명할 증거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로 배달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두어 달 전 참여연대에서 제가 발송했던 우편물을 돌려받은 후 내가 짐작했던 대로 핵심적인 증거 서류는 다 빼돌리고 발송됐다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돌려받은 그 문서를 복사한 후에 종로경찰서에 고소하기 위해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을 간절히 염원하는 경찰이 제 신고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1991년 5월 14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끈질기게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현실은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온갖 범죄 행각 및 살인 행각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공수처법이 처리되지 통과되수가 못한 상태여서 그런 대접을 받아만 제가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당하면서 권력 무책임주의, 권력 무결점주의에 적극 도전해야만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돼서 공수처가 신설되고 사건 접수를 받아야만 하는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직접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순간에도 검찰이
검찰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야 하고, 저는 여전히 제가 직접 체험해야만 하는 범죄 행각을, 신고할 조차 없는 현실을 저 혼자 열심히 한탄하면서 울분을 느껴야 합니까? 이젠 제발 좀 그만 좀, 저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대책이 뭔지도 찾아내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1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29년 전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 행각 및 살인 행각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는 현실에서 맞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했던 것이었다면, 제가 확실히 강구해야 할 대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화랑간장과 의기농계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던 한편 터무니없는 사법 현실을 명확하게 조명하기 위해 불법적인 처리 방식을 적극 체험하자라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히 저질러진 범죄 행각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끈질기게 공격할 경우에는 검찰이 나를 죽이거나 사죄를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것을 내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죽음이 있거나 사죄를 받아내는 거, 검찰에게는 사죄를 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그 의지와 투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지간에 사법정의도 사회정의도 달라진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 국민의 그 경각심, 그런 것도 달라졌고,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지금 현재 국민이 갖고 있는 거는 무섭다, 검찰이 두렵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꺾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의지겠죠. 용기겠죠. 여의도, 서초동 여의도 그 집회가 말해주는 게 그런 거였죠. 저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나를 살해를 하든 사죄를 하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랑간청이 되고자 했던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 서대호는 2008년 5월 26일, 제 딸 서동이는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저작권 위반 사건의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또 남편이 당해야만 했던 의문사 다 인정한 상황에서 제 딸은 2017년 9월 28일 살해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오빠 김승일은 2019년 3월 13일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제주까지 실종된 마당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신고할 데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애타게 불러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검찰에 의해 몰살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딸에게 딸을 보살피기 위해서, 발달장애 갖고 있는 내 딸, 시한부 인상에 불과한 내 딸을 보살피기 위해서 할애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 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사다운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절대로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예.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 네. 아직도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저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못한 사람하고 싸우면 예, 못 가본 사람이 이기죠. 예. 예. 저는 예. 검찰이 저지른 범죄 행각 솔직히 예, 말을 해도 예. 여전히 29년을 한결같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제발 범죄 은폐 의지가 뭐고 살인 은폐 의지가 뭔지 제대로 느껴주십시오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애원하고 예, 절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처했고 검찰에서는 또 어떻게 저를 갖다가 예,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 탄압했는가? 예, 그거 참 예, 그런 글 다 쓰려고 하면 예, 검찰이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예, 죽음을 각오하고 아직도 죽음을 각오하고 써야 될 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근데 일단 내가 등기우송했던 우편물 그 우편물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이 검찰 왕국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작정하고 저질러야만 했던 범죄 행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히 예,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주 제일 결정적인 거, 뭐 이거는 서대원이 검찰이 죽인 거 맞지 않아? 뭐 그런 고소장 같은 거 다 예. 범행의 범행을 그대로 묘사한 기록한 고소장 당연히 없어져야죠. 예. 또 증거 서류 중에서도 예. 의심을 살 만한 증거 서류는 다 없어져야죠. 예. 그리고 서대원 사건에 정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증명할 만한 말해주는 그 핵심적인 그 기본 서류 예, 그런 것도 없어져야죠. 예.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뭔지를 예. 자세히 예. 증거 서류를 제시해 가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김경란 검찰개혁 TV는 예,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검사에게 내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이며 어떤 증거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를 예, 미리 선보이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과 제가 갖고 있는 증거 서류는 저 자신이 대단히 예, 분명한 증인입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직접 경험해야만 했던 저 자신. 예. 대단히 중요한 증인이죠. 예. 검찰 조직은 예, 살인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제 말이 다 일일이 그걸 다 까발리면 예, 아마 국민 여러분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았던 거 맞구나 하고 예, 스스로 한탄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 눈 뜨고 귀 열고 그리고 예, 해야 될 말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그걸 누군가는 이겨내야만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 죽지 않고 살아서 예, 그 모든 거를 다 증언하고 진술하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략이 들어맞아서 예, 지금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제가 검찰이 그 작정하고 빼돌려만 했던 그 서류부터 확실히 공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1월 24일 김경란 검찰개혁 TV를 통한 1인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공개하고자 제가 촬영하던 그 영상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저장 공간이 없다 뭐 어쩌다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정말 비열하고 조잡하다. 예. 이처럼 조잡하고 비열한 방해 공작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면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비열한 검찰, 비굴한 검찰, 예, 그것도 대단히 소중한 선물이죠. 예, 그 선물로 흔쾌히 받아 안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무리 추악하고 졸렬한 짓을 한다고 해도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받아 안아야죠. 그런데 뭐 그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맘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이토록 한심하고 졸렬한 위인들 때문에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분노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검찰이 똑바로 했다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18만 열심히 찾는 그런 심성을 갖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부 법이 법대로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심이 사납고 또 입도 참 사납죠. 예.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사나워서 끔찍합니다. 네. 그거 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납고 악한 사람 있습니까? 당하고 다면서 그렇게 되고 또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하면서 갖게 된 그런 적이겠죠. 심성이겠죠. 예, 모든 것이 다 법 때문에 비겁하고 졸렬한 법,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냥은 못 죽는다. 인간 같지 않은 너희들, 검찰 같지 않은 너희들 반드시 인간다운 인간로 되돌려 놓고 검사다운 검찰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그동안 내 고생 보상받겠다. 예,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예, 그 결심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을 죽였기 때문에, 내 가족을 몰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튼 이거 설날 전날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촬영해서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수법 이런 수법 다 동원해서 방해하느라고 참 분주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저 그거 구경하느라고 분주했었고요. 저는 비록 즐겁고 유쾌한 명절을 보낼 수 없지만 여러분은 행복하고 상쾌한 명절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 멋지게 노시고 멋지게 즐기시고,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은 우리 모두 합심해서 놀라운 기적을 확실히 만들어내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24일 오늘은 26일입니다. 2일 동안 저는 그들의 방해 공작을 당하느라고 참 한심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글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제가 1인 방송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합니다를 널리 알려내려고 합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또 대자보도 만들고 제가 등에다 짊어지고 다닐 조끼 같은 거 그런 거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남의 죄를 묻기 전에 자기 죄부터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저지른 짓거리는 하나도 70년 동안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면 그 양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죄를 짓고 법을 위반하면서 살지 않던 분이라고 저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글쎄요, 법을 철저히 다 지켰다고는 힘들겠죠. 또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강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철두철미 대통령을 떠받들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법무장관은 그렇게 쫓겨나야 할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먼지를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서 아들 딸이 지은 죄를 아들 딸 때문에 저질렀던 것도 아니죠. 그게 공문서비죠. 저는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걸 해요? 아들 딸이 못난 위인들도 아니고 총명하고 아빠를 닮아서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법을 위반해서 아들 딸 앞길을 막아버릴 정도로 조국 교수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검찰개혁에 부수시개가 되겠다고, 또 부인은 그거 되는 거를 허락했겠습니까? 여보, 당신 그거 했다가는 우리 다 작살나 하고 반대했겠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철두철미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 역시 철두철미 노력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님도 그렇게 함부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작해야 조국 아들에게 허위 사문서 인턴 증명서 띄워주는 그런 죄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죄 따져 묻기 전에 검찰이 저질렀던 유전무죄, 또 검찰이 저질러야만 했던 우리 가족 몰살 사건, 저작권 말살 사건, 무고죄 조작 사건, 그리고 우리 부부를 밥벌이 조차 못하도록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았던 그 범죄 행각, 그런 거부터 아주 그냥 낱낱이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검찰다운 검찰로 확실히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당신들은 청와대, 조국 법무장관, 또 기강 비서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질도 없고, 자격 없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고 기소해서 유죄받게 하겠다고 잡들이 하는 거, 그거 국민이 환영할 수 없는 추태입니다. 정말 추악한 범죄 행각입니다. 부디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똑바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검찰이 지은 죄는 아직도 그냥 덮어야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해야 됩니까? 이제 너희들 저질렀던 죄부터 수사해 라는 명령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고 제가 앞장서서 호령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 호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들 자격부터 갖춰. 그 칼 너무너무 더럽다. 너무너무 추잡하다. 깨끗하게 닦아라 제발. 그래서
사법정의, 국민에게 사회정의 밝게 비춰라.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사와 검찰로 거듭나라. 확실히 그렇게 명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